네, 이제 매니저님과 함께 좀 더 두루두루 시장 관련된 이야기, 뭐 키워드도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월요일이다 보니까 네. 일단 그래도 이번 주 일정은 좀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네. 일단 보면은, 네. 우리가 이제 이번 주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뭐, 미국의 굳이 이제 여기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미국의 이제 국내 총생산 이걸 가지고 이제 그 현재 경기 침체냐 네. 아니면 추가적으로 그 금리 인상이 과연 경제에 얼마나 이제 영향을 미치느냐 성장률에 어느 정도 타격을 줬는지 네, 좀 이거 확인할 이제 미칠 수 있는 네.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나머지는 그냥 참고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예.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이 훨씬 그래요.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은 이 부분도 지금 네.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뭐 네. 이에 앞서서 고통이 필요하더라도 일단 금리는 올리겠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 그러니까 0.75는 시장에서 예상했던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재료 소멸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나 이제 파월 의장이 어느 정도의 고통은 감수를 해야 된다. 우리가 금리 인상 속에서 나오는 고통은 시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0.75에 예상됐던 금리 인상 이후에 지금 시장이 네. 급락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감안했을 때 결국은 고금리 로 가다가 이제 경기 침체로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의 우려를 이걸 떨쳐야 되는데 그래요. 지금 그러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시형 네. 관점에서 과연 네. 이번 주 일정 중에는 그나마 시장 좀 분위기를 네. 좀 성장률과 관련해서 파악할 수 있는 일정 그나마 좀 보고 있다. 자, 그러면 지금 해준 말씀과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키워드 앞서서 제가 간단하게 4가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금리 인상 수혜주부터 하는 빅스텝까지 네. 이 지금 끝과 마지막이 다 연결이 되는 부분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하나씩 좀 한번 들어보죠. 뭐 내용을 네. 보면은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하락할 수 있는 그 키워드가 좀 많이 담겨 있는데요.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을 것 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금리 인상 수혜주를 보면은 지금 오늘도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에서도 급등이 나온 종목들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테마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제주은행이나 네. 그다음에 이제 푸른저축은행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소비자 금융이라고 할 수 있는 리드코프 그리고 또한 그 채권 출심 업체 뭐 이름만 들으면 무시무시하죠. 네. 그런데 고려신용정보, SCI 평가정보 특히 SCI 평가정보는 오늘 장중에 거의 상한가에 가까운 26% 급등했듯이 이렇게 이제 그 상황 속에서도 충분히 수혜를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이제 보험주 네.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또한 우리가 이제 찬바람이 불면 또 투자 부각이 되는 섹터가 있죠. 바로 이제 배당 섹터입니다. 예, 그래서 배당주 최근에 보면은 이제 KTNG나 그다음에 이제 보험주도 이제 대표적인 배당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쪽으로 워낙 시장이 안 좋으니까 그렇다고 이제 또 은행 예금 넣기에는 또 뭔가 아쉽고 네. 그런 분들이 배당주를 많이 찾습니다. 그래서 통신주 SK텔레콤이나 아니면은 이제 LG 그리고 KT 그리고 대표적인 또 담배인상공사 KTNG까지 우리가 꼭 봐야 된다. 이렇게 네.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금리 인상 수혜주라고 해서 일반 대형은행들도 네. 단순히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좀 움직임에 대해서는 약간 격차는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예.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금리가 인상되면 자연스럽게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를 볼 거라고 생각하는데 잘 가진 않아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지금은 금리 인상기에 경기 침체가 같이 오다 보니까 이게 은행에서 부실이 날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지금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경기 성장기에 또 금리까지 같이 올라간다면 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 기준금리 대비해서 주담대가 높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은행이 굉장히 많은 그 이자 장사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은 약간 부실에 대한 우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여기에 따라서 좀 은행주에 좀 우려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안 가고 푸른저축은행이나 제주은행 같은 경우에는 오로지 그냥 테마주로서 움직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좀 네.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북한 미사일 발사 이야기도 나왔는데 지금 최근에 이 어려운 상황에서 자꾸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네, 맞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중국과 대만을 두고 미국과의 사이도 그렇고 어떤 이게 지정학적인 국가 간의 네. 갈등 관계가 네. 계속 아직은 수면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보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지금 이제 9월 25일 날 지금 발사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말에 또 이거 무슨 엎친 데 덮친
정치적으로 이것도 뭔 짓이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건데요. 지금 이제 보면은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정부 출범 이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일치인데 상당히 많이 지금 늘고 있고요. 그 최근에 들어서는 빈도도 상당히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자신의 이제 존재감을 부각을 자꾸 시키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바이든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 때와는 스탠스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 정부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정상 국가로서 좀 대화 의지도 있었고 지금 이제 회담도 했는데 바이든 정부 때는 완전히 그냥 거의 뭐 무시하는 수준이고 현 정부에서도 완전히 스탠스 자체가 거의 뭐 대화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존재감 부각을 위해서 이런 어떤 협상 의도를 가지고 미사일 발사를 하는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저는 이제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미미할 걸로 봐요. 그 이유는 예전에는 한 10년 전, 5년 전에는 미사일 발사했다 그러면 반드시 그 다음 날 지금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습니다. 바로 출렁거림이 있었죠. 네. 하지만 지금은 이제 학습 효과로 인해서 이제 미사일 발사 수준으로는 국내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하기 때문에 오늘 이제 뭐 그 방산주들도 그렇게 움직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겠습니다. 참고로만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냥 넘어가죠. 네네. 다음 이제 키워드가 니켈이에요. 네, 맞습니다. 우리 정부에서 중요 어떤 물자 같은 경우 다 비축을 해놓는데 네. 일단 정부 비상 비축 물량이 확 줄었다고 하니까 네네. 아주 관련 종목들이 크게 움직였단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아까도 이제 종목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이제 니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뭐 2차 전지나 이런 쪽에서도 가장 많이 부각이 되고 있지만 사실 뭐 전 산업에 또 많이 쓰이는 대표적인 원자재입니다. 그래서 정부 주도하에 과거에도 그 이명박 정부 때도 이런 그 2차 전지 소재 관련해서 정부 주도의 개발도 많이 했었죠. 그런데 지금 뭐 그 니켈 재고가 없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이건 국가 전략으로서 뭐 앞으로도 얘기는 뭐 계속 나올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은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아까 STX도 다 두 분도 이렇게 네, 맞습니다. 엄지를 이제 주셨거든요. STX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뭐 시간 관계상 저는 이제 발언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제 시가총액이 1,000억이 안 되는 상황에서 관련주가 이제 오늘 상한가를 간 이유는 약간 테마성으로 갔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들이 그 반대를 위해서 또 간 종목은 사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오늘 움직였던 종목들 뭐 이제 티플렉스나 그 다음에 뭐 STX 이런 종목들은 조금 그 시장이 안 좋은 가운데서 명분으로 급등한 종목들이다. 이 정도로 조금 기술적으로 좀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없다 마지막 보니까. 이제 키워드가 하는 빅스텝이에요. 네, 맞습니다. 미국과의 금리차가 있는데 네. 이게 뭐 다시 이 차에서 계속 가겠지만 어느 정도 격차를 가지고 갈 거냐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창용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거의 그 연준 파월 의장과 비슷한 얘기를 했는데요. 영끌을 한 그 투자자들은 그만큼 그거는 본인 사정이고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은 이제 앞으로 2번의 금리 인상이 남았는데 저는 그 주식 시장만 놓고 보면은 반드시 빅스텝 또는 자이언트 스텝 무조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지만 지금 이제 우리가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사실상 정부가 이번에 이제 그 수합은 안 한다라는 식으로 돌려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이제 대출이 많은 분들은 고통스럽겠지만은 반드시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 있는 자이언트 스텝을 앞으로 올해 2번 남았는데 0.75, 0.75 해야 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좀 주식시장 좀 안정되지 않을까. 결국은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는 거는 환차손 때문에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이슈들이라든가 저 키워드 다 종합을 해봤을 때 혹시 마지막에 이제 선택해 주실 히든주 같은 경우도 좀 관련이 있는 종목 중에 꼽아주셨겠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 리드코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소비자 금융 쪽이고요. 고금리 테마주, 수혜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경기 침체 금리 인상의 대표 수혜주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비자 금융 관련주죠. 그래서 과거에 물론 이제 지금은 그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전설의 종목이긴 해요. 왜냐면 과거에 그 또 경제 위기 때 그 40연상 갔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종목인데 물론 그러려고 추천한 건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지금은 이제 또 사정이 바뀌어서 이제 뭐 추천하고 나서 그렇게 뭐 상한가가 40번 가고 그런 종목은 아니고 이제는 뭐, 지금 이제 보면은
영업이익도 엄청나게 잘 나오는 회사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장이 어려우면은 1금융, 2금융부터 그 대출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면은 1금융에서 받을 수 있는 분들이 2금융으로 가게 되고 2금융에서 받을 수 있던 분들이 3금융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이제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리드코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은 차트상으로 봐도 오늘 이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좀 윗꼬리를 달긴 했습니다만, 네. 그럼 이 접근은 어떻게 돼요? 변동성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도 단순히 해보는데. 네, 맞습니다. 어떻게 접근해 볼까요? 제가 지금 리드코프를 이제 장중에 그 수익률 대회에서도 한번 편입했다가 급등 나왔어요. 근데 만약에 급등 나온 채로 마감했으면은 네. 안 갖고 나왔을 텐데 지금 오늘 급등 나고 다시 또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왔어요. 아, 오늘.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종가가 6.68%에 끝나가지고 지금 자리 정도는 충분히 다시 잡아볼 수 있겠다 해서 제가 원래는 2개 연속으로 안 갖고 나오는데 그래요. 지금 오늘은 충분히 지금 그 매물대를 소화하고 추가 급등 나올 수 있어서 좋습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갖고 나왔다 자, 그럼 말씀드리도록 가격 전략 하겠고요. 바로 말씀 주시죠. 네, 매수가는 시초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12,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0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종목은 바로 리드코프였습니다. 거래량이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자, 매니저님, 앞서서 무료 방송 오늘 하셨는데, 네. 조금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는 방법 있을까요? 네, 공개 방송은 다 하고 왔고요. 네. 여러분들 지금 이제 네이버 밴드 제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새벽에도 시장 또 미국 시장 제가 분석해서 또 오늘 또 내일 새벽에 밴드에 올려두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고하셔서 어려운 시장 같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이버 밴드에 이창원 검색하시면 더 가깝게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